루리의 우주. 나는 이번 주부터 혼자 학교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엄마가 겉옷을 챙긴다. 분명 어젯밤에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는데 엄마는 다 까먹었다는 듯이 나를 따라 나오려고 한다. 나는 뒤로 휙 돌았다. 역시나 엄마가 기둥에 숨어서 나를 보고 있다. 혼자 간다니까. 엄마가 쭈뼛쭈뼛 손을 흔들며 뒤돌아갔다. 엄마가 가로수에 몸을 가린 채 고개를 쏙 빼고 나를 보고 있었다. 학교까지 따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 진짜? 나는 손짓으로 엄마를 밀어냈다. 엄마가 양손을 들어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었다. 아이 참, 애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엄마는 내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지켜보려는 것 같았다. 나는 얼른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3교시는 체육 시간이다. 두 팀으로 나눠서 커다란 공을 넘기는 게임을 했다. 자, 팀을 나눠볼까? 홀수 번호는 왼쪽, 짝수 번호는 오른쪽으로 서보자. 나는 12번 짝수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우와, 우리 팀이 더 빠르다. 아무래도 공을 재빨리 넘긴 내 덕인 것 같다. 공이 제일 뒤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기 시작했다. 승아가 나에게 공을 건넸다. 그런데 공이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굴러가 버렸다. 나는 열심히 휠체어를 굴려서 따라갔지만 공은 휠체어 바퀴에 부딪히더니 다시 멀어졌다. 경기는 홀수팀 승리로 끝났다.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졌다. 나 때문에. 나는 어깨가 들썩이도록 씩씩거렸다. 야, 괜찮아. 이담이가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이담이는 홀수팀이다.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다시 한 판 할게요.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자 승아가 외쳤다. 선생님, 두나는 이번에 홀수팀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나랑 또다시 같은 팀을 하면 불공평한 건가? 나는 규칙에 맞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팀 다른 애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들 승아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나 보다. 나는 짝수팀 한 번, 홀수팀 한 번 들어가서 게임을 했다. 여러 번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공을 놓치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겼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무도 공을 놓친 아이들을 한 번씩 번갈아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승아도 마찬가지였다. 기분이 나쁘다. 근데 막 따지지는 못하겠다. 다들 웃으면서 즐거우니까. 나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 이담이도 입안이 환히 보이도록 웃고 있었다. 학교 끝나고 친구랑 둘만 노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랑 이담이는 신이 나서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운동장에는 땡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다른 데 가자. 가고 싶었던 곳 없어? 우리 둘이 처음으로 같이 노는 거잖아. 이담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머리를 이리저리 굴렸다. 그러다 한 곳이 딱 생각났다. 빗떡! 내가 살게. 빗떡? 좋아. 이담이가 손뼉을 쳤다. 빗떡은 비밀 떡볶이의 줄임말이다. 얼마 전 학교 정문 쪽에 생긴 가게인데 우리 반 애들은 몇 번이나 가봤다고 했다. 우리는 비밀 떡볶이에 도착했다. 이담이가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간 다음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다 뒤로 돌았다. 왜 안 와? 아! 이담이가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미안, 계단이 있는 줄 몰랐어. 이담이는 빗떡에 벌써 4번이나 와봤다고 했다. 나에게 같이 오자고도 했다. 하지만
한 번도 계단이 눈에 보이지 않았나 보다.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떡볶이를 다 먹고 내가 돈을 냈다. 그런데 아줌마가 이다미를 보며 말했다. 착한 친구네. 네? 제가 얻어먹은 건데요? 이다미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그래도 착한 친구지. 넌 좋겠다. 이런 멋진 친구도 있고. 아줌마가 눈으로는 나를 보고 손으로는 이다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왜 나한테 착하다고 그러지? 이다미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 이다미를 보다 보니 내 입이 비중 나왔다. 내 옆에 있으면 착한 친구가 되는 마법이라도 있나 보다. 두나야, 빗떡 아줌마 진짜 좋지. 너 오라고 경사로도 놓아준다잖아. 나 오라고? 응. 우리 동네에 휠체어 타는 애는 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널 위해서 놓는 거지. 아줌마 진짜 착하다. 다음에 가면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그래. 알았지? 이다미가 나를 내려다보고 생글생글 웃었다. 이다미 말을 듣고 나니 마구마구 화가 났다. 나는 조이스틱을 앞으로 쭉 밀었다. 휠체어 속도가 올라갔다. 두나야, 같이 가! 이다미가 뒤에서 따라왔다. 내가 잡아줄게. 이다미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왜? 나는 왜 혼자 못 가는데? 너도 가잖아. 나는 심술이 잔뜩 났다. 체육 시간에 내 마음도 모르고 웃던 이다미 얼굴까지 생각나서 더 화가 났다. 왜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이다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를 보다 말했다. 진짜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렇다니까. 그래, 그럼 혼자 가. 이다미는 뛰어서 내리막을 쌩하니 내려가 버렸다. 이다미는 내리막 끝에서 집 쪽으로 모퉁이를 돌더니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혹시 이다미가 다시 오지 않을까 했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이 일렁거렸다. 방바닥에 아지랑이가 핀 것처럼 책상이, 의자가, 책장이 일렁일렁했다. 아지랑이가 천천히 사라지자 내 방 중간에 한 아이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나랑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내 얼굴을 더듬었다. 내 얼굴은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쟤는 누구지? 뭐야, 진짜였잖아. 다시 만나다니. 아이가 나를 향해 양손을 뻗었다. 나는 깜짝 놀라 목을 뒤로 뺐다. 누구야? 아이가 나를 보며 눈을 끔뿌겼다. 너 한솔이 아니야?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하고 소리쳤다. 여긴 어떤 우주야? 넌 이름이 뭐야? 아이가 이상한 말을 막 쏟아냈다. 나는 두나. 나는 어떨결에 이름을 말했다. 나는 루리야. 루리가 방긋 웃었다. 우리는 웃는 얼굴마저 똑같았다. 루리는 이곳과는 다른 우주에서 넘어왔다고 말했다. 세상에는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다. 루리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제 또 다른 우주에서 한솔이라는 아이가 자기를 찾아와서 알려줬다고 한다. 한솔이 역시 우리와 똑 닮은 아이였다. 루리는 나에게 우주 이동기계를 보여줬다. 손바닥만한 크기였는데 얼핏 보면 휴대폰과 비슷했다. 슈스라고 불러. 기계 위쪽에는 해 모양 그림이 있었다.
아래에는 전원 버튼과 이동 버튼이 있었다. 이동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루리는 이동 버튼을 눌렀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루리 얼굴이 점점 시뻘개졌다. 내가 한번 해볼게. 나는 우주이동 기계를 건네받았다. 이거 햇빛으로 충전하나 봐. 내가 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맞아. 한솔이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넌 천재야. 창문 밖은 어두웠다. 내일 충전해야겠다. 나 여기 있어도 되지?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길을 가는데 사람들의 눈이 계속 우리를 향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쳐다보지? 루리는 사람들이 왜 보는지 모르나 보다. 그런 루리가 더 신기해 보였다. 휠체어 타는 어린이니까 그것도 2명이나. 휠체어를 왜 쳐다봐? 그건 신기해서? 휠체어가 왜 신기해? 그러고 보니 왜 이렇게 휠체어가 안 보여? 루리가 거리를 이리저리 둘러봤다. 그동안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힐끗거리며 휙휙 지나갔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몇 번 본 적은 있다. 루리네 우주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더 많나 보다. 큰 길을 지나서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담이가 학원 가방을 축 늘어뜨리고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우리는 허둥지둥하다 바로 옆 건물 안쪽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루리가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이담이가 주차장 입구까지 와서 소리쳤다. 두나! 박두나! 나 박두나 아닌데? 뭐? 너 나 놀려? 네가 박두나가 아니면 누군데? 나는 루리에게 다가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담이가 깍깍 소리를 질렀다. 나는 겨우겨우 루리와 이담이를 진정시키고 이게 무슨 일인지 이담이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담이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기만 했다. 전혀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증거가 있어. 이게 바로 우주를 이동하는 기계야. 이제 믿어지지? 내가 슈스를 들어 보여주자 이담이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담이가 갑자기 슈스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해그림에 빨갛게 빛이 들어왔다. 그 사이 완전히 충전된 것이다. 안 돼! 갑자기 내 주위가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힘껏 잡아당기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져 이동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내가 루리야! 이담아! 머리가 핑 돌았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여기는 내 방이다. 그런데 조금 다른 내 방이다. 책상과 침대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루리네 집? 김생머리 엄마는 루리 엄마? 얼굴은 똑같은데 엄마가 아니라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 나는 루리네 엄마에게 루리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어쩌다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도. 말하다 보니까 나 혼자 똑 떨어진 것 같아서 겁이 났다. 엄마 아빠 생각도 났다. 나는 결국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말았다. 오늘은 씩씩한 거 포기다. 아줌마가 내 손을 잡아줬다. 그러니까 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루리의 동네는 우리 동네랑 비슷한데 조금씩 달랐다. 꼭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자주 보였다. 그래서인지 내가 지나가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얀 지팡이를 들고 다니거나 안내견과 걸어가는 시각장애인도 벌써 2명이나 봤다. 삼분김밥이다. 정말 루리 말처럼 튼튼 약국 옆에 삼분김밥이 있었다. 치즈김밥 한 줄이요. 나는 또박또박 주문했다. 치즈김밥 좋아. 치즈김밥 좋아. 김밥 많은 아저씨가 중얼중얼하며 김밥을 말았다. 옆에는 또 다른 아저씨가 있었는데 김밥 많은 아저씨를 돕고 있었다. 드디어 내 테이블 위에 치즈김밥이 도착했다.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가 높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길에서도 김밥집 아저씨처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발달 장애인을 만났다. 이렇게 자주 만나다니 신기했다. 더 신기한 건 혼자 중얼거리며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발달 장애인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오늘은 목요일. 체험학습 가는 날이다. 루리는 어떡하고 있을까? 혹시 나인 척하고 체험학습에 가는 건 아니겠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럼 나만 억울하잖아. 나는 곧바로 집을 나섰다. 성공이다! 줄을 서서 모도랜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보니 루리네 학교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꽤 많았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 옆에는 모두 보조 선생님이 한 명씩 있었다. 나도 그랬다. 처음 보는 선생님이었다. 다행히 옆에 해담이가 같이 있어서 덜 어색했다. 우리 나라라 쌩쌩부터 타자. 나라라 쌩쌩은 휠체어째로 탈 수 있는 놀이기구였다.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하고 타는 방식이었다. 휠체어째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나라라 쌩쌩 말고도 10개도 넘게 있었다. 속도가 아주 빠르거나 스릴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누가 안아서 옮겨주지 않아도 혼자 기구를 탈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들떴다. 중간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났는데 같이 즉석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였다. 나는 친구들과 한 번도 즉석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신났다. 그 기분이 그대로 찍혀서 사진 속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아줌마는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왔다. 내가 체험학습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혹시라도 아줌마가 화를 낼까봐 눈치만 보고 있었다. 왜 간 거니? 가지 말라고 했잖아. 체험학습 꼭 가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못 가게 했거든요. 가도 탈 수 있는 기구도 없고 친구한테 피해만 준다고. 나의 말에 아줌마가 놀란 눈을 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돌아다녀 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우리 우주보다 장애인이 더 많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무슨 비밀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우주는 우리 우주와 다른지 알아내고 싶다. 두나야, 네 마음이 뭔지 알겠어. 거기라고 장애인이 여기보다 더 적은 건 아닐 거야. 아마도 장애인들이 밖으로 자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도 정말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마 너희 세상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을 거야. 정말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우주에서도 누군가가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솟는 것 같았다. 돌아가면 꼭 찾아봐야겠다. 아줌마가 나에게 슈스를 건넸다. 전원을 누르자 해가 빨갛게 빛났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종이 가방을 꼭 쥐고 이번에는 진짜로 이동 버튼을 눌렀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방이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도나야! 루리가 나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 방이었다.
내가 도나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야. 루리는 나 대신 학교에도 갔다고 했다. 이담이가 자기를 많이 챙겨줬다고 했다. 이담이는 자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버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루리에게 루리 엄마를 만난 이야기도 하고 루리 대신 체험학습 다녀온 일과 해담이가 나를 우주괴물로 오해해서 쫓겨다닌 일도 이야기했다. 엄마는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지만 루리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잘 가. 우리 다시 못 만나겠지? 집에 가면 엄마가 슈스부터 빼앗아 갈 거야. 난 엄청 혼나겠지? 우리 엄마 진짜 화 많이 났지? 조금... 어떡해. 나 그냥 여기서 살까? 너랑 같이. 루리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얼굴은 울상이었다. 아이고, 말썽꾸러기 딸은 하나로 충분해요.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와 루리는 실컷 웃었다. 루리가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루리가 이제 진짜 가려고 한다. 고마웠어. 루리가 방긋 웃으며 이동 버튼을 눌렀다. 루리의 모습이 일렁이더니 금세 사라졌다. 마침내 루리는 돌아갔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나를 꼭 안았다. 엄마는 우리가 이곳에 사는 걸 너무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같이 바꿔보기로 했다. 나는 장애물이 있는 곳을 카메라로 찍었다. 횡단보도 끝에 있는 낮은 턱이나 경사가 심한 곳, 보도블록이 깨진 곳, 나무가 튀어나온 인도 다 모아서 구청에 말해보기로 했다. 엄마가 도와줄 것이다. 교실에 갔더니 이담이가 있었다. 이담이가 내 자리로 왔다. 루리는? 갔어. 내 대답에 이담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나 때문에 고생했지. 내 말을 못 믿어줘서 미안해. 루리 덕분에 내가 왜 섭섭했는지, 왜 화났는지 다 알게 됐어.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이담이가 약간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어. 비떡 아줌마랑 다른 어른들한테 화가 난 거였어. 미안해. 내 말을 들은 이담이가 씩 웃었다. 참, 나 그날 너 언덕에 두고 가버린 거 아니야. 모퉁이에서 숨어서 보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희 엄마가 오길래 집에 간 거야.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막 교실에 들어선 아이들 몇 명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너 도나 아니라며? 외계인이라며? 아이들이 웃었다. 아이들이 이담이와 루리를 얼마나 놀려댔을지 상상이 갔다. 아니야, 걔는 집에 갔어. 그리고 걔는 외계인 아니고 루리야. 나는 원래 도나 맞고. 아이들이 다시 웃어댔다. 아이들이 안 믿어주니 화가 났다. 그런데 증명할 게 없었다. 아니다. 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서 사진을 꺼냈다. 모도랜드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와 이담이, 승아, 민재, 그리고 여기 우리 학교에는 없는 선우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 아이들은 사진을 뚫어져라 봤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빗떡에 가서 이담이에게 우주여행 이야기를 길게 들려주기로 했다. 우리가 그 우주에 살았다면 싸울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말해줄 거다. 근데 왜 하필 빗떡에 가냐면 내가 자꾸 가야 아줌마도 경사로를 놓을 테니까. 그리고 아줌마가 또 이담이에게
착한 좋은 친구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해야지. 이담이는 이 우주에서도 저 우주에서도 최고의 친구니까. 또 아줌마에게 이 말을 꼭 해줄 거다. 나도 이담이에게 좋은 친구라고. 아줌마가 내 말뜻을 이해하면 루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루리네 우주에도 비밀 떡볶이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